자, 이런저런 맛, 우리 상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그 7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방은 무엇이야? 은호. 은호, 음, 나 조금만, 음, 나중에. 좀 이따가, 아이니. 나는, 첫 번째 방 땅에서 얻은 맛이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다른, 다른 방도 기억에 남기는 한데, 이게 제일 첫 번째 방이라서 그냥 이걸로 했어. 시연이 책이 없어. 시연이 책이 없어서 뭐, 책을 읽었는데 책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책이 없어 책을 못 읽었다는 거야. 시연아, 게 없어서 책을 못 읽었어요. 아예 책을 못 읽었어. 자, 그러면 시연이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연이 대답할 수 있는 거 하고, 상하 진행해. 네, 잠깐만. 자, 상하 어려우면, 상하 해. 저는 마지막에 구내식당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내식당이 평소에도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주인장이 그냥 우리 거의 비법은 거구션이랑 구내식당이라고 했던 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은호. 나는 빠르게 만든 맛이란 다섯 번째 방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왜냐하면 그 냉장고가 처음 생긴 것도 알게 되었고, 냉장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됐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아이니하고 은호가 얘기했던 그 상하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 우선 짚고 그러고 나서 이제 2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땅에서 얻은 맛이라는 1챕터가 아이디가 이제 인상이 깊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땅에서 얻은 맛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도구를 중심으로 나눴을 때 제일 처음에를 우리가 무슨 시대? 음. 아, 석기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 근데 이 석기 시대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뭐? 신석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구석기, 구석기 시대. 그 아, 다음에 두 번째가 석기. 신석기 시대. 썩기. 이 구자가 오래될 구, 옛 구자야. 이 신이 새로울 신자야. 그래서 석기 시대가 있는데 그 석기 시대를 둘로 나눴을 때 앞부분을 구석기라고 그러고 뒷부분을 신석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기 시대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선사 시대라고 해요. 선사 시대. 선사 선사시대. 시대는 역사 시대라는 말과 맞서는 말인데 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역사 시대보다 더 뭐? 먼저인 시대. 그래서 선사 시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선사 시대는 역사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역사적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물, 오로만 응. 유물, 굴독기. 유적 등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물이나 유적 등으로만 알 수 있어서 이 구석기나 신석기에는 쉽게 말해서 글자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 그 옛날 시대에 그거 기록이 없댔잖아요. 아, 그러면 그 시대가 청동기랑 구석기랑 그 돌이랑 같이 썼던 시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어떻게 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돌을 쓰잖아. 상아가 가는데 갑자기 막, 응? 개가 나타나고 앙앙 짖어. 상아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상아가 옆에 있는 돌 주워갖고, 저기 안 가고 돌을 던진단 말이야. 그럼 상아가 무슨 석기시대 인간이야 돌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도 돌을 쓰긴 써. 다만, 우리는 돌을 쓰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뭐 한 거야?
줄어들었다. 줄어든 거. 그 청동기 시대도 청동기 만을 쓴 게 아니라 청동기 석기 여전히 써. 근데 청동기도 더 같이 쓰는 거야.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고 다만 이제 그 주로 어떤 석기를 썼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 뭐 이렇게 탄소 측정 같은 걸 해보면 그게 얼마나 오래 전에 사용되었는 건지 뭐 그런 걸 안다던가 아니면 뭐 그 석기 어떤 그런 형태를 안다던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한 김에 그 얘기를 하면 구석기 시대 때는 석기 중에서 주로 무슨 석기? 뗀석기. 뗀석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 돌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깨트려. 깨트리면 뾰족하게 되면 그냥 그걸 갖고 그냥 사용한 거야. 반면에 신석기에는 뗀석기. 간석기라고 갈아서 내가 원하는 모양, 정교한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게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 다른 점인데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더 사실은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다른 기회 하더라고. 오늘은 우리가 음식에 관한 거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주로 뭐 했다는 거야? 주로 뭐 했다고? 수렵과 채집. 수렵과 채집이라던데 수렵은 쉬운 말로 하면 뭐? 아니야. 사냥. 짐승 잡아먹는 거, 사냥. 그리고 채집은 뭐 하는 거? 해먹는 거, 따먹는 거. 캐거나 따서 먹는 이런 수렵과 채집을 했던 것들이 구석기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 떠돌이 생활했다는 거야. 반면 신석기 때는 사람들이 드디어 뭘 짓기 시작해? 집, 농사. 농사를 짓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해. 가축을 키우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고 뭐해? 정착.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점들이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 어떤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14쪽에 우리 저기 시연이가 책이 없어서 요 그림이 나와. 시연이 요거 알아? 요 사진? 아, 요거 본 적 있어? 빗살무늬 토끼 아니에요? 그렇지. 빗살무늬 토기. 자, 이 빗살무늬 토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자, 빗살무늬 땅에 토기. 박아놓고 사용한다. 그렇지. 빗살무늬 토기는 끝이 뭐 하더라? 뾰족하더라. 끝이 뾰족하더라. 아니, 끝이 뾰족하면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 좋아. 생각에?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끝이 뾰족하면 뭐가 문제야? 안 세우기 서요. 안 좋아요. 평평한 바닥에. 그렇지. 바닥에 세우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도대체 이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쓰냐는 얘기야. 이거 봐. 다 쓰러지지, 맨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걸 세워 쓰지 않으려고 뭐 했을 거다? 박아서. 박아서. 땅에 박아서 썼을 거다. 그래서 해안가, 바닷가 근처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땅이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 굳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쑥 박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빗살무늬 톡이 또 하나의 특징은 뭐야? 끝이 뾰족하다는 거 빗살? 말고, 빗살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빗살 무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빗살 무늬를 그었다는 거야. 근데 왜 하필 이런 빗살 무늬를 그어놨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라? 몰라요. 몰라.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추리만 할 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어쨌든 이런 토기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그 전에는 토기가 발견되지 않아. 근데 왜 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겠냐라는 거야. 왜? 흙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뭐라고? 아니,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 정착해서 사는데 토기가 왜 필요해? 아니, 농사, 움직이다 보면 약간 음. 가져가기도 불편하고, 아, 그런데 정착해서 살면 그곳에 꼽아 놓고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러네. 말 되네. 움직이려면 이거 토기 같은 거 만들면 갖고 다니기 힘드는데 이제는 정착해 사니까 이런 토기가 필요했다. 토기를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토기를 만들어섰다. 좋은 아이디어. 은호. 그 농사를 짓고 나서 곡식을 하면 응, 곡식 오래 지나면 썩잖아요. 응. 그것을 오래 담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빗살무늬 토기에 넣어가지고 어, 무장해가지고 썩지 않게 보관하려고.
그렇지. 그 전에는 수렵과 채집을 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거를 담을 곳, 토기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이니, 음, 저도 음, 은호처럼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때, 음, 좀 남을 때도 있고, 음,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담아야 그렇지. 될 것이나 뭐 땅에다가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에다 담아서 보관하죠. 그렇지. 맞습니다. 자, 봐. 사자나 호랑이가, 여우가 토기를 만들었을까? 토기를 만들었지 않을까? 안 만들었겠죠? 토기 만들었지 만들지 않나요? 않아. 사자나 호랑이는 배고프면 뭐해? 사냥을 해. 잡아요. 사냥을 해서 먹어. 그리고 배부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다시 뭐 하면? 배고프면. 배고프면 다시 뭐해? 사냥을 해. 예. 자, 이 산에서 토끼를 잡아먹었는데 이 산에 토끼를 다 잡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사 이동해요. 다른 산 가서 또 토끼를 잡아먹어야 되겠지. 지금 호랑이나 사자가 하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았다는 거야. 사람도 여기 이 산에서 뭐 열매를 막 다 따먹어. 근데 다 따먹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돼, 이동. 다른 산 가서 또 따먹어야 돼. 그런데 그걸 따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따먹고 다 따먹었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 이동 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농사는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려. 그럼 바로 먹을 수 있어? 아니요. 몇 그럼요. 달 기다려야 돼. 그 씨앗이 자라서 자라기를. 우리가 수확을 하기까지 몇 달이 걸려. 그럼 그 몇 달 동안 뭐 해야 돼?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잖아. 주고 키워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6쪽에 보겠습니다. 16쪽에 봤더니 보리, 보리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된대? 보리 1kg을 뿌리면 어떻게 된대? 씨앗을 1kg 뿌리면 배로 들어요. 배로 그냥 아니, 훨씬 많은 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16쪽 76배. 책 없어. 76배, 76kg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보리 농사 한 번에 1kg가 있으면 그 76kg이 나오니까 그럼 그 76kg을 갖고 이제 뭐야? 다시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야? 네, 기다린다는 거야. 먹어요. 그럼 그 76kg 한 자리에서 그 다 먹어 한 번에? 아니요, 아니요. 나눠서 아니 그거를 다음 수확할 때까지 나눠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뭐 할 곳이 필요해? 담을 담을 거. 곳이 보관할 곳, 저장할 곳이 필요해. 그래서 그때부터 뭘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빗살무늬 토기. 토끼. 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왜 하필 빗살무늬 톡인지는 사실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저는 사람은 그냥 어, 보통 그거 평평하면 음, 놓치잖아요. 음, 또 밥그릇 끝에도 거의 다 살짝 꺾여 있고 음, 약간 놓치기 쉬우니까 음. 그렇게 해서 약간 안 놓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닐까. 그러면 상어 말대로 하자면 왜 지금은 그런 빗살무늬 톡이 모양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그것도 설명을 해야지. 아이니. 제가 3학년 때 음, 빗살무늬 토기를 좀 두세 음, 번 만들었었는데, 어, 선생님이 어, 토기에 빗살이 있는 이유는 음, 그 빗살을 통해서 열이 더 음, 많이 가서 음.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열을 잘 이렇게 뭐야, 그 통풍 같은 게 잘 돼도 열이 잘 빠져나가도록 네, 그런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대.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문톡이라고 하고 빗살무늬를 안 하고 무늬 없는 토기를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는? 분이 없는, 그 다음에는 청동기 시대는 우리가 무늬 없는 토기를 만들거든. 화력이 세졌나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은 아무도 잘 몰라. 다만 지금 아이니가 말했던 것처럼 상아가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추리를 할 뿐이야. 이래서 그럴까 저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했다. 누구는 어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그랬다.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썰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제1장 땅에서 얻은 맛 해갖고 땅에서 사람들이 드디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하게 나오고, 자, 16쪽에 뭐가 나오냐면 아랫부분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농사가 밀농사와 아니면 뭐? 어디? 쌀농사야. 자, 쌀. 우리나라는 주로 쌀이 주식. 우리나라는 주로 쌀이 주식이에요.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독일 이런 나라들은 밀. 밀로 만든 빵이 주식이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쌀과 밀이냐라는 부분에서 쌀과 밀의 어떤 그런 차이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를 보냐면 17쪽 아랫부분에 보면 자 밀과 쌀은 어떤 차이가 있대? 17쪽 아랫부분 18쪽까지 17쪽 제일 아랫부분과 18쪽 보면 뭐? 밀을 땅에 심었을 때 수확량이 1톤인데 벼를 심었을 때는 수확량이 3톤? 자, 같은 땅에다가 밀을 심으면 밀이 1톤을 생산할 수 있대. 근데 쌀은 얼마? 3톤 생산할 수 있대. 자, 1톤 차요. 희연이 뭐 심을 거야? 네? 넌 뭐 심을 거야? 밀 심을 거야? 쌀 심을 쌀이요. 거야? 쌀이요. 쌀 심지. 쌀이 생산량이 3배나 더 많잖아. 저 밀 심을 거예요. 누구? 저요. 연우? 네. 왜? 쌀보다 밀이 맛있으니까. 연우는 부잣집 아들이라서 우린 양은 적어도 돼. 우리는 양은 적어도 되고 맛있는 게 최고야. 해가지고 밀을 심는데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야? 배고픈.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그러한 식량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밀보다는 쌀을 심는 게 더 효과적인데 아까 연우처럼 이제는 배부른 시대라면 양보다는 우리는 맛이 중요해, 질이 중요해. 그래서 밀을 심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요 생산량, 수확량만 놓고 보면 쌀이 더 우수해. 자, 두 번째 여기 18쪽에 보면 또 밀과 쌀 어떤 차이가 있지? 밀을 수확하고 나면 땅의 비옥도가 떨어지는데 벼를 수확했을 때는 땅의 비옥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 비옥도가 비옥도라는 말이 무슨 뭐예요? 뜻인지 알아? 비옥도, 비옥하다. 약간 땅이 더 좋아진다는 뜻이. 자, 비옥도는 땅이 기름지다. 땅에 영양분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땅이 양분이 많은 땅에서 그 양분을 흡수해서 식물이 잘 자라거든. 네. 근데 밀을 한번 심고 나면 그 땅이 거의 그 뭐야 양분을 다 미리 빨아가 버린다는 거야. 근데 쌀은 양분을 조금만 빨아간다는 거야. 아이니. 제가 그 4학년 때 배웠는데 음, 그 보통 그 뭐지 어, 용암인가 그게 터졌을 때 음, 땅이 제일 기름지다고 해서 농사가 제일 잘 된다고 했는데 음. 그러면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거는 이제 어떤 땅이 더 기름진 땅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땅인데, 밀을 심으면 그 양분이 확 날아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땅에다 농사 짓기가 네. 어렵고, 근데 쌀은 한 번 농사를 지어도 양분을 조금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 땅에다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심을 쌀 수 농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야? 쌀, 어, 쌀이 여기는 비옥도가 확 쌀, 떨어져. 여기는 비옥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것도 누가 좋아? 쌀이 좋아. 그럼 쌀이 쌀은 땅에 가지고. 심으면 많이 심을 수 있고 그 땅에다가 또 다시 뭐 양분 같은 거 안 줘도 다시 심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근데 안 좋은 게 한 게 있어요. 쌀을 심어야지. 상아 뭐 박기병. 뭐라고? 박기병. 각기병. 그거 이제 나중에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 전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밀과 쌀을 비교하는 세 번째 뭘 비교했어? 18쪽에. 은호, 아인이, 연우가 책이 있으니까 18쪽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물,
물이 뭐? 물 뭐? 다스리는 자, 물이 미라고 지금 벼 얘기하고 있는데, 쌀 얘기하고 있는데, 물은 뭐가 관련 있어? 물이 뭐? 어땠다고? 물이 저는 더 산소가 많이 충분히 공급돼야 잘 자라.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산소를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 그래서 아이니가 그걸 읽었어. 그래서 뭐 어쨌다고 밀하고 쌀 비교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걸 아이니가 이해해서 아이니 말로 바꿔 설명해야지. 아이니가 그걸 잘 찾았어. 연우 찾았어 지금? 연우야 어디 찾았는지 알아? 연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여기 지금 18쪽 여섯째 줄. 은호 찾았어? 네. 자,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물을 대는 기술. 어? 그러니까 그게 이 밀하고 쌀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 앞뒤를 읽고서 내가 이해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아, 자, 미리 미리 뭐? 밀과 쌀종은 누가 더 물을 더 잘 먹거나. 그 누가 더 잘 먹는데? 밀. 미리 물을 더 잘 먹는데 연우가 읽어보니까 자 진짜 연우 말이 맞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연우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줄부터. 벼를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 바로 물을 대는 기술이야. 벼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튼튼하게 자라거든.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산소를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지. 거기까지. 자 지금 뭐를 잘 기르려면 벼, 벼를 잘 기르려면 뭐가 필요하대? 물을, 어?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거를 쌀을 잘 기르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 왜 물이 많이 필요하대? 산소가 음, 산소 충분히 공급돼야 돼.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물에 잠겨 있어야 그 물을 통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쌀은 농사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 근데 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안 나와 있어. 그걸로 봤을 때, 아, 밀은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안,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쌀 농사 짓기가 더 쉬울까? 밀 농사 짓기가 더 쉬울까? 물론, 응? 밀농사 밀 농사 짓기가 더 쉽겠지. 왜? 쌀 농사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려면 둘 중에 하나야 돼.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야. 어떤 방법? 물을 사거나, 응, 아니면 방에서 떠오거나 그렇지. 강에서 그런 물이나 그런 걸 떠오거나, 공급받는 방법. 또, 돈으로, 야, 너네 농부들이 물 사다가 거기에다 물 줘? 그 너희들 마실 물 얘기하는 거지. 농사 짓는데. 식물 키울 때 물 어떻게, 물을 공급 어떻게 받아? 여기 물로? 수돗물 그냥 해서 주는, 뭐라고? 수돗물 해서 그래, 주는, 그런 거 강에서 그 공급받는 방법. 그래, 강에서 옛날에였으면 그래, 물레방 방법. 공급받는 방법. 뭐 수도가 됐건 수로가 됐건 뭐 사건 그래. 강이 됐건 공급받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 비로? 그렇지. 비, 비가 내리, 쉬운 거. 비가 내리지. 그래서 그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면 무슨 농사 지어도 돼? 쌀, 쌀 농사 쌀, 지어도 돼. 근데 그 지역이 비가 별로 안 내리면 안 내리는 곳이면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뭐 지어야 된다고? 밀농사 밀. 멜론파. 이해가?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비에 의존하는 방법과 수로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공급받는 방법에 장단점이 있어. 어떤 게 비가 내리면 좋은 점, 수로로 하는 게 좋은 점, 단점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비가 내렸을 때 아, 그 올 거라고 옛날엔 예상하지도 못하고 아,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기다려야 됐을 텐데 응, 공급받으면 응. 항상 끌어올 수 있고 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상어가 잘 되겠네. 비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 수로에서 물을 공급받는 건 어쨌든 뭐하다? 예측 가능하다. 할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게 비의 단점이고 수로의 장점이야. 그럼 거꾸로 비의 장점, 수로의 단점은 뭘까? 비의 장점은 뭘까? 많이 할 수 올 있다. 줄도 모르고 뭐라고? 아니니? 언제 올지도 그건 언제 올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지. 비의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 수로의 단점인데 비의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들? 비의 좋은 점은 응,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같고, 수로는 응. 이게 물을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왜 비는 많이 할 수로는, 수 있고 수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수로는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 수로를 크게 만들면 되지. 저수지 뒷다 크게 만들면 되지. 근데 걷다가 물을 가져오는 것도 어. 다른 저수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차피 비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비는 옛날 조금밖에 안 시대. 내리면 비 조금밖에 안 내리잖아.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건데? 어, 어? 상하 말대로 하는 거는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있지만 비가 조금 내릴 때도 있잖아. 수로는 크게 네.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리고 수로에는 우리가 크게 만들면 오랫동안 거기 보관하면 되는 거잖아. 물론 어. 상하 말도 맞는데 다른 점 비하고 수로하고 장단점 뭐가 있을까? 자 이거지 이거 비는 뭐야? 아, 비 돈 들어 안 들어? 공짜. 비는 공짜잖아. 비는 그냥 하늘 내린 거 그냥 받았으면 되잖아. 근데 수로는 사야 물이, 그, 만들려면 뭐해? 돈 들어요. 만들려면 시간. 노력이 많이 들잖아. 수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 물줄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 저수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걸 네. 만들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근데 비는 우리가 무슨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네.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가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어떤 그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쌀 농사를 지은 거야. 동남아시아, 우리 아시아 이런 데는. 그런데 좀 건조한 지역, 네. 비가 잘 안정적으로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무슨 농사를 지었다? 밀. 빌. 음. 그래서 그런 그 지형, 기후 이런 차이에 따라서 어떤 곳은 밀 농사를 짓고 어떤 곳은 쌀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쌀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인데도 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뭐 수로 시설, 어? 물, 그러면 보통 벼농사 많이 짓는데 음, 비도 조금씩 가끔씩 오면서 하는 지역은 음. 옆에 저수지가 좀 큰 걸로 있겠네요. 그렇지. 그런 거가 있어야지만 벼농사를 짓는 거고 비가 조금밖에 안 내린 데는 사실은 애당초 벼농사를 못 지어. 밀. 벼농사를 지려면 일단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다만 이럴 수는 있지. 비가 1년 내내 꾸준히 이렇게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어느 한 시기에만 비가 내리고 막 다른 때는 비가 안 와버려. 그럼 그 한 시기에 비가 왔을 때 그걸 잘 뭐 했다가 도와줬다가. 보관했다가 그거를 수로로 끌어서 논에 대가지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데 이러한 수로를 만드는데 그냥 각자 자기가 필요한 그 수로를 만들 수 있어? 아니요. 이걸 만들려면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그걸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고 뭘 걸어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나 힘. 침대에서 이 필요한 거야. 그걸 우리가 왕권, 중앙 권력이라고 해요.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중국이라던가 이런 한국이라던가 이런 농사 짓는 나라에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 이런 대대적인 그런 수로공사 이런 것들을 실시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옛날 임금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치수 사업. 치수 사업이 뭐냐면 이 치가 다스릴 치자야. 이 숫자가 물 숫자야. 짜는 복숭아 물을 잘 다스려야 뭐 할 수 있다? 백성들이 안정되게 농사 지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왕이 해야 될 임금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치수 관리인 돈도 사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응?
그래서 지금 여기 책 19쪽에 보면 19쪽 20쪽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바로 수로 사업을 했던 옛날에 수로 사업을 했던 게 나오는데 뭐가 나와? 19쪽 제일 아랫부분에 아주 우리나라 옛날 오래된 곳 어디 나와? 뭐가 나와? 음, 밑에 그 사진도 나오고 장생거? 장생거는 그 장생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야? 요게 장생거야. 요게 앞부분이. 근데 원래 요 전체는 이게 뭐라는 거야? 저수지. 응? 저수지. 저수지. 저수지리 뭐라고? 응? 이 저수지리 뭐야? 거기 나와 있잖아. 19쪽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잖아. 뭐라고? 책 갖고 있는 사람? 수술 두 배 썼는데 동원된 사람들만 32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해. 엄청난 노동의 결과로 탄생한 게 바로 벽골제야. 뭐라고? 벽골. 벽골제. 이 벽골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댐 또는 저수지. 그래서 요 백제 시대 때 만든 그 저수지가 지금까지 뭐 하다는 거야? 남아 있다는 거야. 물론 지금 여기 지금까지 뭐 저수지로 쓰고 있지 않아. 근데 요게 이제 김제란 전북 김제의 벽골제라는 곳이야. 전북 김제 벽골제에서 요곳에 가면 그 어쨌든 아주 오래된 그런 저수지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러한 수로 사업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대 때 그런 걸 만든 것도 대단해요. 그렇지. 그만큼 그 왕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커다란 그런 수로 사업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우리 아연이가 말했던 그 1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얘기는 어디 나오는 거야, 상아야? 맨 마지막에요. 맨 마지막에 구내식당? 쌤이 왜 기억이 안 나지? 맨 마지막에 제 책만 있나? 아닐 텐데. 시대를 담은 맛이 맨 뒤인데. 그 시대를 타는데 뭐 라면 얘기 나오고, 짜장면 얘기 나오고, 그럼 방이 아닌가? 일곱 번째 방 해가지고 그 구내식당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혼밥 쪽 얘기 나오고 다섯 번째 방. 그건 방이 빠르게 아닌 것 하는 같아요.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건 방이 아닌가 봐요. 그래. 자, 어쨌든 구내식당 얘기는 쌤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구내식당이 뭐야? 도서관이나 그런 데에서 음. 네, 밥을 따로 해주는. 그래서 정말 그거. 구내식당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 급식 시설도 사시는 거야? 보내줬다. 구내식당인 거지. 학교 급식 시설도.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식당을 만드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구내식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시청의 직원들, 시청에 그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청 안에다 식당을 만들었다. 그럼 그게 이제 구내식당이라고 그래서 얘기해. 아이니 뭐. 옛날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문 다 음, 닫았었는데 그렇지. 지금 다시 열기. 다 열었어요. 아, 그래서 구내식당이 있고 이제 구내식당을 해서 그 시설에서 보통 이제 관리를 해. 그래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외부 식당보다 값이 싸요. 비싸 싸? 싸요. 아유, 좀 싸. 좀 싼 이유가 커다랗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다른 데 식당은 임대료, 그 건물을 빌린 그 값을 내야 돼. 근데 이제 구내식당은 그 학교라는 건물, 그 회사라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좀 안 내거나 좀 덜 내.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음식값이 좀 쌀 보통 수 있어. 식당 같은 그런 거는 거의 임대료 때문에 좀 더 비쌌단. 그렇지.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그 자리값을 내야 되니까 좀 더 비싸. 보통 식당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바깥에 있던 식당은 손님이 올지 안 올지가 확실하지가
많아요. 많아. 근데 구내식당은 확실해요. 일단 거기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조금 더 확보가 돼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하나 더 대자면 그 회사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 보조를. 그 직원들 지원. 그래서 어떤 회사는 아예 회사 식당, 그 구내식당이 공짜야, 공짜. 와, 나 그런 데 가고 싶어. 밥값을 아예 안 받는 데도 있고, 밥값을 받는데 다른 식당에 나가면 보통 10,000원짜리 밥을 구내식당에서 뭐 한 5천 원에 판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내식당이 좀 이렇게 밥값이 덜한 경우가 있는데, 근데 상하는 왜 구내식당이 좋다고? 네, 거기 밥이 음. 또 맛있고 싸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 상하는 왜 밥도 구내식당 집 이용하길래? 여기 싼 어. 거에 비해서 맛있고 일단 어유 상하가 아주 경제적이네. 그래서 근데 구내식당을 그래서 지금 상하와 같은 이유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또 작은 다양한 음식 또 이제 자기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짤쪽에는 구내식당은 물론 큰 대기업의 구내식당은 메뉴도 다양해. 식당 종류도 많아.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데는 없고 대부분의 구내식당은 그냥 메뉴가 한 가지 그냥 그때 여러분 학교 급식도 영양사가 정해준 걸 여러분이 먹잖아. 네, 네. 근데 구내식당은 또 대부분 그런 식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외식할 수 있으면 내가 오늘은 갈비탕 먹고 싶다. 그럼 갈비탕 먹으면 되고. 내가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럼 짜장면 먹고 싶고. 그 메뉴를 누가 정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내가 그래서 나는 계속 짜장면 먹고 싶으면 계속 짜장면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보통 구내식당 그럴 수가 없는. 없어. 물론 이제 구내식당도 큰 곳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구내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있고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는 아파트에 또 구내식당을 만드는 그런 곳이 있어. 네, 맞아요. 카페 그러니까 같은데. 아파트 안에 아예 카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식당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을 여러분 호텔 가면 그 저기 주지 조식. 호텔 조식도 카페 주고 같은. 호텔에서 그 밥을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잖아. 그 네. 잠자리 미국에도 조식 하는 많이 것처럼 먹어요. 아파트에도 아예 그런 공동 급식소 비슷하게 구내식당 비슷하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밥해 먹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할 사서 때 먹어도 돼요. 먹는 그런 방식의 그런 아파트들이 요즘 새롭게 좋을 도입돼. 것 같아요. 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때 음. 거기 가서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집안 살림하기 힘드니까 각자 밥 지어 먹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 가서 이제 싸먹고 사먹고도 그 아파트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값은 좀 뭐하고 짜요. 싸게 공동 구매를 싸게 해서 그 아파트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싸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또 시도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방식인 걸 볼 수가 있고 한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동 식사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그 밥 짓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밥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뭐야 나눠줬어. 각 가정에서 어, 밥을 해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산주의에서 함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그런 또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은호가 했던 게 오, 다섯 빠르게 빠르게 만 다섯 번째 빠르게 만든 맛이라고 해서 냉장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냉장고가 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어. 자,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과일 일단.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자, 냉장고가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냉장고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 왜 미국에서 냉장고가 많이 발달했을까? 막 오래 두고 먹어서. 아니, 아, 미국은 우리보다 땅이 넓어. 아, 연우 얘기해봐. 음, 땅이 넓으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자, 우리는 사실은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가 여러분 집에서 한 뭐 100m나 200m만 가면 대부분 다 뭐가 있어? 편의점. 편의점이나 가게가 있어. 그 필요한 거를 그냥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 가서 사다 먹으면 돼. 아, 근데 근데 미국은 미국은 가야 돼요. 땅이 넓어가지고 편의점도 여러 개 있어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 한번 가려면 차 타고 막 몇십 분을 와, 가야 돼. 그럼 편의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불편점이잖아요. 불편점. 어, 그큰 마트나 마켓 이런 데 같은데도
되게 어, 먼 곳 있고 그렇지. 그러면 자주 갈 수 있을까? 아니, 한 번에 자주 많이 못 가고 사와요. 한 번에 갔을 때 많이 사다 놔야 돼. 그 많이 사다 놓으면 어디다가 냉장고에다 뭐 해놓는 냉장고에. 거야? 저장을 해둬야 되는 거지.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저 산에서 뭐 이렇게 캐먹고 집에서 농사져서 해먹을 땐 냉장고가 필요 없었어. 근데 우리가 다 직장에 다니고 이러면서 일단 자기가 뭘 사 먹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바쁜 거야, 평상시에. 그러니까 쇼핑을 주로 언제 해? 주말. 나와서 주말에 쇼핑을 해. 주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주일에 한 번 쇼핑을 해. 대형 마트에 가서 과거에. 그럼 거기 가서 카트에다 가득 싣고 집에 온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관해야 되죠. 냉장고에다가 보관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냉장고가 점점 커졌어. 지금 그 냉장고가 뭐 두 짝짜리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은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라 쪽.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막 이게 따로 있고 냉동고가 뭐 따로 있는 집도 있고 점점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어떤 점이 안 좋을까? 전기세? 전기요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만드는데 열이 많이 소비가. 만드는데 열이 많이 얼렸던 거 다시 녹여서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 신선도는 어떨까? 아,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 바로 고기 같은 거 바로 신선한 고기에서 바로 먹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거를 얼렸다가 다시 이제 먹으려면 아무래도 그런 신선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또 우리가 냉파라는 말 들어봤어? 냉파? 아니요. 냉장고 얼린 파먹. 파. 냉장고 파먹기. 그게 뭐예요? 냉장고 파먹기 뭐냐면 지난 추석에 음식을 많이 했는데 그걸 남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일단 냉동실에다 갖다 뭐해? 갖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 근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야. 그걸 또 먹어요? 잊고 있다가 근데 냉동실에 있으니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다 유통기한이 이제 지나요? 뭐 쇼핑을 못 했거나 막 이럴 때 그 냉동실을 오래간만에 봤더니 이거 작년에 뭐 해놓은 그 뭐 떡이 남아 있네? 그럼 그 떡 꺼내서 뭐 하는 거야? 어, 쪄가지고 먹고. 어? 떡은 이해하는데, 예, 생선 무슨 막 그 얼려놓은 거. 이거 작년 뭐에 사놓은 생선 있는 거 그거 뭐 해가지고 해서 뭐 찌개 끓여 근데 먹고. 보통 1년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1년, 2년 넘는 것도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냉동실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집에 뭐, 뭐야, 갑자기 돈이 없거나, 아니면 무슨 뭐 휴일 그 추석 명절 연휴 같은 때나, 집 밖에 나가기 힘들 때나, 이런 때는 그냥 뭐야, 냉동실에 있는 거를 뭐 해서 꺼내서 그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하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놨던 거를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 냉장고 파먹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냉파. 그래서 이제 뭐 안 가고, 마트 안 가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 저는 어.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매일 냉장고 열고 냉동고 열고 김치냉장고 열고 그런. 그래서 연우는 냉장고 순환이 빨라져? 어? 그래가지고 열가지고 이거 꺼내고 이거 꺼내고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래, 그래. 그럴 수 저희 있어. 집은 일주일이면 탱탱 비어요. 아유, 좋은 집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사가지고 빨리 먹고 또 이제 그 순환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이제 막 쟁여놨다가 그거 있는 걸 까먹어가지고 한참 후에 이제 그거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냉장고 파먹는다라고 해서 냉파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신조 새로운 그런 말이 생겨나기도 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던 것들이 지금은 또 없어지는 추세야. 왜? 집이, 아니, 뭐, 편의점이나 그런 게 편의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있으니까. 편의점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어. 요즘 대형마트들이 막 없어지고 있어. 아예. 왜요?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나서. 지구 나나. 저 은호 뭐? 배송? 지구. 배송. 새벽 배송. 아, 쿠팡. 아,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뭐해? 와우. 배달 어, 와요. 배달이 와 있어. 그 정도로 빠르는 게 종이날 믿기지가 않는데, 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물류센터를 여러분 집 근처에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미리 물건을 갖다 놔. 첫 번째. 아니면은 영상 봤어요, 4학년 때.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상한의 식구들이 뭘 좋아한다는 걸 사실은 그 업체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집은 달걀은 며칠에 한 번 주문한다. 생선은 언제 한 번 주문한다. 쌀은 얼마만큼 먹는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거기다 미리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장해 두고 있다가 상한회가 이제 뭐 하면 주문하면 바로 그냥 갖다 줍니다. 아, 그런 식으로 상자만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제품이 구입되지 않으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오래 보관할 필요가 없이 그 많이 사다 놓을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이제 뭐 하는 거야. 주문해서 바로 그 다음날 받아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점들이 이제 또 이제 뭐에 달라지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전자레인지, 냉장고 말고 이제 전자레인지 나오는데 이 전자레인지는 왜 만들어졌을까? 전자레인지가 만들어지면서 또 뭐가 바뀌었을까? 연우. 음식을 음, 얼려있는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너무 차가워갖고 음, 밖에서 내다 놓을 때 한참 걸리니까 녹는데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만들어갖고 음, 거기다가 넣어갖고 빨리 녹여서 먹고. 음. 전자레인지의 개발과 관련된 거는 전쟁과 전자레인지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제2차 세계대전과. 예.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돼? 전쟁에 참여. 전쟁 군대 가야 돼. 그럼 그 전에 남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어. 회사에서 일을 했어. 공장과 회사에서 일하던 미국 남자들이 군대 전쟁하러 유럽으로 간 거야. 그럼 여자들이 공장과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없지. 그랬더니 그 공장과 회사에서 일해야 되니까 누가 와서 일을 해? 여자 여자들이 와서 일해. 그럼 여자들이 그 전에 무슨 일 했었다는 거야? 집안. 그 집안일 했어, 집안일. 집안일에서 음식하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자들이 공장 나와서 일하니까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집안일 할 시간이 줄어들어. 그 집안일 할 시간을 뭐 해야 돼? 줄여야 돼. 확보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냉동식품 이런 거, 편식품 이런 거를 그냥 데워서 먹으면 바로 뭐 할 수 있도록 먹을 돼. 수 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보통 먹는 게 우리가 간편식품이야, 간편식품.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2분, 3분만 뭐 하면 돌리면 우리가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 먹을 수도. 냉동 피자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하는 시간을 뭐 하는 거야? 그만큼 줄이는. 에, 그런 것들이 바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하면서 집안 살림 자체, 집안의 일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탁기, 이런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나오는 게 패스트푸드. 자, 패스트푸드가 뭐야? 술 많이 드는. 패스트푸드. 빨리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 가갖고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손님 없으면 얼마 정도면 나와? 한 7,500원에서 3분 1, 2분이면 햄버거가 나와. 왜 1, 2분이면 햄버거가 나올 수 있을까? 미리 만들어놔. 빼놓고 씹힌 다음에 그렇지. 미리 빵, 야채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패티도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그냥 패티 주문하면 패티만 그냥 뭐 해가지고 바로 구워가지고 그래서 바로 빵 넣고 샐러드 넣고 패티 넣고 소스 뿌려서 빵 해갖고 참깨 뿌려서 바로 그냥 포장해 준단 말이야. 그렇게 케첩이요. 아주 뭐하게 빠르게 한다는 얘기. 자,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너무 빠른 거 익숙해져가지고 음, 다른 식당 가면 음. 그렇게 오래 안 걸려도 좀 오래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집에서 여러분들 만약 된장찌개를 여러분이 끓여 먹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야? 일단은 물 끓이고 된장 뭐하고 풀고 풀고 뭐 두부 썰고 뭐 파 썰고 양파 넣어서 그다음에 끓여서 나중에 간 맞춰서 하는데 1, 2분이면 돼? 아니요. 시간이 꽤 걸린다. 30분. 몇 그 시간만 걸릴 것 같아. 슬로우 푸드, 슬로우 푸드. 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해서 그 쌀 씻어가지고 어? 전기밥솥에 밥 넣고 취사 버튼 눌러서 그럼 한 뭐 최소한 빨로도 한 20분, 30분이 있어야 밥이 완성이 되잖아. 그 우리가 밥을 그래서 밥하고 반찬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 물론 요 것들도 요즘에 패스트푸드로 바뀌어가지고 햇반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돌리면 그냥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패스트푸드로 이렇게 바뀐 것도 있지만 원래 그 밥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우리가 그걸 보고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함에 의해서 이렇게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들 중심으로 먼저 살펴봤고, 자, 2등이 누구였어? 저요. 은호 진행하겠습니다. 후추는 인도에서 주로 생산되어가지고 먼 길을 와서 값이 되게 비쌌는데 그 먼 길에 돌아와서 그 값이 비싸진 거 말고 그 다른 이유 때문에 후추가 비싸진 거로 후추가 비싸졌다고 생각해. 자, 후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후추, 향신료 후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연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어? 후추가 왜 비싼가? 후추가 왜 비쌌었나? 아, 후추를 만들려면 재료가 여러 개 필요했기 때문에 진행해, 은호. 아이니. 나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후추를 옛날에 구하려면은 배를 막 며칠 동안 타고 가서 그 후추를 얻어왔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왕이나 왕족들이 먹고 그래서 귀했던 것 같아. 성아. 나는 일단 구하려면 일단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 인도가 뭐니까 가기도 힘들고 가다가 위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랬던 거. 시원. 치연이도. 나는 아인이랑 같다고 생각해. 나도 너희들처럼 그 배를 타고 오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거기는 그 그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비싸게 팔았을 것 같아.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요게 후추입니다. 여기 후추. 열매야, 열매. 열매. 요 열매를 이제, 요기 후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갈아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후추통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요런 거 이제 후추 뭐 이렇게 음식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갈비탕이나 뭐 이렇게 후추를 이렇게 뿌려갖고 먹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요게 이제 후추인데, 요 후추는, 나는 지역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 인도. 아니면 여기, 그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만 후추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동남아시아면 말레이시아 그런 곳인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인도 이쪽에서. 근데 여기 유럽 사람들이 주로 고기를 많이 먹었어. 육식. 빵과 고기를 이 사람들이 주로 주식으로 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보관하는데 오래 보관하면 썩으니까 고기가 썩지 않기 위해서 뭐 소금을 뿌린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절임을 해서 이게 저장을 해. 근데 그렇게 되면 고기가 좀 오래되면 누린내, 냄새가 나, 역한 냄새가 나. 그래서 먹기가 힘들어. 그런데 여기다가 뭘 뿌려주면 후추. 후추를 뿌려주면 그 냄새가 싹 없어져. 그래서 그렇게 후추 같은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향신료라고 해요, 향신료. 요즘에 여러분들 무슨 마라 맛 해갖고 뭐 그 무슨 뭐 이렇게 많이 저기 나오잖아. 그 마라라는 것도 식물인데 그것도 향신료 중에 하나야. 어? 너무 향 세요, 마라. 어? 마라 향 엄청 세.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쌀국수 같은데 먹는데 고수라고 혹시 넣는 거 알아? 네. 고수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싫어하는 고수 못 먹는데 그 고수도 향신료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게 향을 내거나 무슨 특별한 맛이나 뭐 이렇게 매우 맵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향신료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후추를 넣으면 좋다는 얘기야. 근데 그 후추가 인도나 이쪽에서 나는데 요거를 수입해 오려면 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나 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배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오려면 너무 멀어. 제일 가까운 길이 어디냐면 인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쪽 요쪽에 그 시리아. 홍해 이렇게 아덴만에서 홍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이 요쪽에 여기 사이에 길이 있거든. 요쪽 사이 길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는 게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오는 게 그나마 뭐 한 거야? 가까운 길. 가는 거. 그런데 또 여기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일대를 이슬람 세력이 여기 일대를 장악을 한 거야. 장학이 뭐예요? 여기를 그 차지한 거야. 아,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면서 여기 이 후추가 오는 이 길을 뭐 해버린 거야? 막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이 후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뺏기니까 여기를 뭐 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 그 전쟁이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 전쟁이다라고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겉으로는 기독교들이 이 이스라엘에 자기 예루살렘에 자기의 성지를 찾기 위해서 이슬람과 싸운 그런 부분들도 맞아. 그것도 종교적인 전쟁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향신료를 수입하는 길을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만들. 싸움을 벌였던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 후추 그것 때문에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것도 이유라는 거지. 그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미국을 발견한 사람이 그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 유럽 사람에서 콜럼버스. 콜럼버스도 여기 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 뭐 할 거다? 여기 인도를 괜찮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를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한 거야. 근데 이 거리가 처음에 콜럼버스가 그 당시 지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가까운 줄 알았어. 그래서 배를 타고 간 거야.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땅이 나타난 거야. 그 콜럼버스는 여기가 뭐 어딘 줄 알았어? 인도. 인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 보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 거야? 인디언. 인디언이라 부른 거야.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콜럼버스는. 막 이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으면 콜럼버스 가다가 완전히 뭐해? 도착도 못하고 중간에서 굶어 죽었겠지. 죽은 거지. 너무 멀어가지고 뭔지를 모르고 출발했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향신료가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그 향신료가 너무 비싸니까 후추가 너무 비싸니까 생강으로 대체돼.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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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는 생강은 유럽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재배되는 후추를 멀리서 수입해 올 게 아니라 생강을 유럽에서 나니까 그 생강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음식을 먹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이렇게 음식 만들 때 생강 같은 거 아니면 계피 같은 거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그 잡내 같은 걸 잡는다는 비린내 이런 걸 잡는다는 거야. 요리할 때. 자, 다음 누구야? 아이니. 음, 조선시대에는 농민사가 크게 발달해서 세금으로 쌀을 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확량이 필요했거든. 조선시대 후반에는 모내기가 널리 퍼졌는데 그 당시에는 어, 무슨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뭐라고 불렀을까? 아이니가 오래간만에 퀴즈를 냈네. 자, 모내기법을 부르는 한자말 뭐라고 그래? 기억나는 사람 없어? 21쪽에 나왔는데. 모내기 하는 거를. 이영복. 이용 그런 거 없더라고. 이양법. 또 아이니 다 했어? 그 해? 다른 건 겹쳐가지고 자, 그래서 요 기계가 여기 기계 보여? 네. 요 기계가 지금 모내기 하는 기계거든. 이 기계를 보고 이양기라고 그래. 이양기. 이양기 이 기계가 논에 돌아다니면서 모를 다 심어줘. 옛날에는 이렇게 모내기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하나씩 허리 굽혀서 심는 거야. 그래서 모내기 하는 게 아주 큰 일이었어. 모내기 하는 게 아주 큰 일이어서 이렇게 모내기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뭘로? 아이고, 왜 안 나와? 요 기계, 요 이항기라는 기계 가지고 혼자서 그냥 이 기계로 이렇게 혼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큰 논도 금세 이제 뭐야 다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농사가 기계화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직파법이에요. 직파법. 직파법. 뭐냐면 벽씨를 그냥 뿌려. 그럼 벽씨를 뿌리면 벽씨가 땅에서 뭐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는 거야. 근데 모내기 이항법은 미리 모판에서 요만큼을 뭐 하는 거야? 키우는 거야. 키운 다음에 그거를 뭐 한다는 거야? 그래. 옮겨좀 옮겨 심어. 그래서 이만큼 키운 다음에 옮겨 심으니까 커다랗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 이만큼 키울 때까지 그 땅이 다른 거를 쓸 수 있어. 그래서 그 사이에 보리 농사를 한 번 더 지어. 아, 그 보리를 다 벤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 심으면 되니까. 또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틀 수도 있고 안 틀 수도 있어. 안 틀 수도 있어. 근데 모내기는 이만큼 키운 다음에 갖다 옮겨 심으니까 싹이 안 날 리가 없는 거지. 네, 확실. 그리고 모내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줄을 빠듯하게 맞춰서 줄과 열을 맞춰서 거기에 제일 알맞은 양을 딱 심을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양을. 그리고 그 줄에서 벗어나 있는 애들은 벼가 아니야. 잡초야. 뭐피 같은 그 벼 비슷하게 생긴 다른 거야.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그치? 알아서 금방금방 그 뽑아낼 수 있어. 근데 집합 보면 벽실 그냥 뿌리는 거니까 막 불규칙해. 그래서 모내기가 참 뭐한 방법이야? 좋은 방법. 좋은. 근데 이 모내기를 세종대왕이 모내기 하면 벌 내린다고 그랬어. 모내기 절대 금지라고 그랬어. 백성들이 힘들어. 아니 모내기 심으면 수확량도 집합법 하는 것보다 수확량도 막 몇 배나 더 많고. 근데 왜 모내기를 못 하겠냐? 그 이유가 있어. 모내기 세종대왕이 음. 악의로 그런 건 아니실 거고. 모내기 하려면 여기 지금 땅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땅이 지금 보니까 물. 땅이 질퍽해요. 질퍽질퍽해. 왜 질퍽. 땅이 질퍽질퍽해야 될까? 기름 줘야 되니까. 아니 왜 땅이 질퍽질퍽해야 돼? 또 물이 많아야 되잖아. 이 모를 심으려면 땅이 딱딱하면 이 모를 심을 수 있어 없어? 못 심잖아. 그럼 이 모내기 할 때 이 땅이 질퍽질퍽 하려면 땅에다가 물을 뭐 해야 돼? 뿌려야 돼. 물에다 물을 대야 돼. 근데 벽씨는 씨를 뿌릴 때 꼭 땅이 저기 해야 돼? 아니요. 물에 젖어 있지 않아도 돼. 땅이 그냥 벽실은 그냥 맨 땅에다 뿌려도 돼. 그러면 씨가 알아서 흙에 파묻혀 갖고 뭐 한다는 거야? 잘아요. 이따가 자기가 자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모내기 할 때 땅이 딱딱하면 뭐를 심을 수가? 없어. 자, 지금은 저수지가 있고 수로 시설이 돼 있고 양수기가 있어서 모내기 할 때 비가 안 와도 그냥 뭐 할 수 있어? 물을 갖다 댈 수 있는 거야. 근데 세종대왕 시대 때는 그런 수로 시설이 발달하지가 맞다. 않았어. 근데 모내기 하려고 기다렸는데 비가 안 와. 땅이 딱딱해. 그러면 어떻게 돼? 모내기를 할 수가? 없지. 모내기 못하면 그해 농사를 완전히 뭐 하는 거야? 망치는 거야. 그래서 모내기를 잘하면 평소보다 두세 배 수확을 할 수 있지만 모내기 할 때 비가 안 와버리면 아예 뭐 하는 거야? 꽝이야, 꽝. 농사를 망치는 거야. 땡땡 그러니까 그게 땡땡. 너무 뭐하다는 거야? 위험, 도박이야, 도박.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런 위험한 짓 뭐 해라? 하지 하지 말라.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네. 알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 때는 농사를 그 이양법, 모내기법이 많이 퍼져.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저수지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수로를 많이 만들어서 비 안 오면 아까 뭐야? 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서 모내기를 많이 했고 모내기를 많이 하니까 쌀의 수확량이 많이 늘었고 쌀의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농민들, 서민들 중에도 뭐 하는 사람이 생겨?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 부자들이 생겨나. 그래서 농민, 서민들 중에 부자가 생겨나니까
이 서민들 중에 내가 그림도 사고 싶고, 내가 뭐 노래하는 사람도 뭐 하고 싶고, 내가 책도 읽고 싶고, 이러면서 그 대중들의 문화가 발달을 해. 그전에는 그런 것들은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양반들만 했어, 양반들만. 흥미층. 양반들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노래 뭐 노래 부르러 노래를 뭐 하는 거,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쓸 돈도 없었어. 근데 조선 후기 들어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모내 기법이 널리 뭐했기 때문에 빠졌어.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이런 그 문화하고 사람들의 삶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뭐야? 관련돼 있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코로나19 이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뭐야 온라인으로 공부할 생각을 못했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사는 동네 애들하고만 같이 만나가지고 수업을 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은 저기 용인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동네 있고 막 세종에 있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만나서 할 수 있잖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야? 온라인. 온라인 화상, 이 줌, 이런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고. 그럼 또 이런 기술은 왜 만들어졌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이런 기술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래서 이 책은 음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연우했나?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연휴 안 했죠. 뭐라고? 연우 연휴 안 했는데. 연우 안 했다고? 그래, 연우 안 했구나. 연우 해? 얘네들은 음, 그 음식을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나서 디저트를 먹을 때가 많아. 아니면 적어. 상어. 디저트에 나는 대해서입니다. 해? 거의 그냥 기본적으로 맨날 과일 먹는 편이어가지고 많이 먹는 거. 은우. 나도 가끔씩 간단한 간식 같은 거를 먹어서 많이 먹는 것 같아. 시연이. 저녁으로는 과일을 먹는 편이야. 다행히. 저는 학교에서 그 먹는 디저트 빼고는 안 먹어. 나도 그렇게 가끔 먹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먹어. 됐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는 글쓰기 시간인데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어서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맛, 이 책 가지고 독서 감상문을 쓰면 제일 좋고 1번. 근데 시연이처럼 만약에 책을 못 구해서 책을 못 읽으면 요 책 갖고 못 쓸 테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읽었던 책,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는 책을 갖고 독서 감상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선택이에요. 근데 되도록이면 뭘 쓰고? 맛. 이런저런 이런 맛으로 쓰고, 근데 이 책을 내가 못 구했다, 이 책이 못 읽었다, 이랬을 때는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책으로 써도 됩니다. 시연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 칠 수 있으면 컴퓨터로 쳐서 다음 주에 뭐 파일을 보내주던 뭐 공유하던 아니면 해서 그렇게 컴퓨터로 쳐야 쌤이 여러분들 거 보고서 고쳐줄 수 있으니까 컴퓨터 쳤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1번. 근데 내가 이거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게 힘들어. 그럼 내가 뭐 한 다음에 한글씨. 공식에 쓴 다음에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형한테 부탁해서 워드로 쳐달라고 하면 쳐줄 수 있으면 부탁을 해. 2번. 그것도 엄마, 아빠 힘들대. 언니, 오빠 다 바쁘대. 불가능하면 3번. 그냥 뭐 하라고? 공책에 쓴다. 쓰라고. 알겠습니까? 자, 네.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 이제 여러분이 처음 쓰는 거야? 선생님하고? 아니요.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 독서 감상문 썼어.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독서 감상문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몇 가지 알려준 거 있어? 네. 그거 무시하고 다시 처음 배운 것처럼 써? 아니요. 공부하는 의미가 없지. 근데 선생님이 독서 감상문 쓸 때 책을 안 읽은 사람도 알 수 있게 책 이야기를 충분히 써주세요. 주제를 정해 쓰세요. 그 주제에 대한 자기의 깊이 있는 생각을 담아 쓰세요. 어?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같이 이야기하세요. 등등 선생님 몇 가지 알려준 거 있어? 그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을 충분히 잘 쓰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어쨌든 여러분의 실력이 커져가야 되니까. 이해가? 네. 자, 질문. 다음 주 글쓰기 수업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없고,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5월 1일 날 여러분 학교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수업합니다. 왜 학교를 안 다음 가요? 주에 그 노동절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 회사 안 가서 학교도 쉬는 학교들도 가끔 있는데 우리는 수업합니다. 달력에 검은 글씨라서 우리는 빨간 글씨만 쉬지 검은 글씨는 우리 그냥 수업해. 알겠니? 네. 다음 주에 글쓰기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이요.